조이대가 내부에서도 최악의 평가를 받으며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법원 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와 법원본부의 올해 하반기 법원장 다면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관리자 적합성 여부에서 1점 만점에 0.21점, 행정, 입법권 견제 여부에서 0.2점, 국민 기본권 향상 여부에서 0.22점을 받아 법원장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원 공무원 중 5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응답자는 약 4,300명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노조는 해당 결과를 지난 17일 법원 행정처에 송부했으며 관련 결과를 다음 주 월요일 대법원 앞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원 노조 관계자는 조이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견과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건 국민의 여론밖에는 없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조이대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기회를 놓친다면 여론의 압박은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 독립 보호막 뒤에 숨어 입을 닫는 식으로는 임계점에 이른 사법 불신만 더욱 커질 뿐이라는 걸 조 대법원장은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사법 카르텔의 핵심 축인 검찰도 잊으면 안 되는데 관련해 중요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한동훈은 지금 뭘 노리고 있을까요? 한동훈은 정치적 법규를 노리고 있잖아요. 국민적 인식이나 당내 현실이나 그쪽의 국힘의 어떤 역학구도 같은 거 볼 때 한동훈이 자력으로 지금 뭔가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국민적 관심도 옛날에 뭐 이렇게 돌돌이 가지고 얼굴 밀고 이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먹히고. 근데 한동훈은 가장 바라는 바는 명태균으로 인해서 오세훈이 망가져가지고 낙마하고 그다음에 국힘에서 뚜렷한 서울시장 감이 없을 때 본인을 찾아와가지고 영입을 해서 서울시장으로 나서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상황이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으로 나가서 부동산 투기 심리 뭐 이런 것들을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면 내가 서울시장 될 수 있다. 예.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검찰의 정치적 프레임이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옛날부터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수법이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과거 지똘만이들하고 지금 연락 주고 받으면서 열심히 지금 뭘 만들어 보려고 삽질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왜 저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한동훈이가 입지가 불안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예.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 이 소재가 본인이 그동안에 해왔던 있던 프레임 공작 그 언론을 통한 장난질 이런 거하고 본인의 어떤 주특기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건데 국민들이 이미 이제 다 판단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언론들이 이제 하도 나발을 불어대니까 뭐 일부 언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게 의도는 뻔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개혁 작업들에 자꾸 바람을 뺐듯이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뭐 시끄럽게나 하자 뭐 요런 심리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제 과거 민주당과 달라진 점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정치검찰의 민낯을 내란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여실히 다 보고 아시게 됐고 예. 그다음에 국민 여론도 쉽게 지금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장난질에 휘둘리거나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믿음이나 자신감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더더욱 하여튼 눈 밝은 시민들께서 좀 이게 속지 말으셔야 되고 예. 또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내는 자들의 의도를 꼭 좀 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들의 어떤 준동은 반드시 이번에 응징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장사도 한두 번 했던 수법을 써먹어야지 이렇게 계속 하니까 결국 그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되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 구조 하에서. 그 다음에 본인들이 그런 어떤 정치적 거래나 정치적 협잡이나 정치적 프레이밍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굉장히 많이 얻어온 집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정치 집단화됐고 그런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또 악질 정치인으로 또 진화하죠.
그런 사람들이 못자리를 하고 있는 게 또 국힘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저런 모습들의 실체가 내란이라는 그 결과물로 국민들 앞에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도 지금 사실은 뭐랄까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이제 누가 봐도 막판으로 몰렸거든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끝까지 하여튼 저기 시끄럽게 하고 뭐 분탕질이라도 치자. 그러다가 혹시 여지가 생기면 그 틈을 통해서 살아날 기회라도 찾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법을 과거 검찰의 어떤 밀실 안에서 흔히 벌어졌던 일이고요. 또 뭐 연어술 파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는 예전에 변호사로서 그런 소위 특수부에 타겟팅이 된 사람들을 변론하면서 숱하게 들었던 얘기고 많이 간접 경험을 했던 사안이라서 저런 식의 어떤 폭로가 나오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저렇게 멀쩡한 뻔한 거짓말 이런 게 결국 낯설지 않고 그 속셈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단기를 다 꺼내버릴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불고 싸게 끊을래. 얘기 안 하고 죽을래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그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 친구들이 사람 데려다가 협박할 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JTBC의 어떤 고위 간부를 타겟으로 해서 무슨 수사를 한다. 그러면 아랫사람들부터 쫙 불러들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하는 말이 사실상 이 말이에요. 당신 내가 한번 털어볼까? 설마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아? 여기서 그냥 김철국장 관련해서 얘기하고 나갈 거야. 끝까지 우리한테 맞서가지고 한번 죽어볼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장기에다가 비유하고 배를 가르겠다라고 하고 하니까 그 밀실 안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암묵 같은 사람은 심지어 일반인도 아니고 변호사란 말이에요. 네, 공감합니다. 민주당이 역공을 당하기 전에 조이대에 대한 참교육 절대 잊지 않길 간절하게 바라며 끝으로 최대한 당 인사들에 대한 평가는 자제하려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의 최근 행보를 지켜보면서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불편함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싸한 느낌이 스며든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찜찜했던 의원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느낌대로 흘러가더군요. 시간이 지나보니 말의 크기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 그리고 권위적인 태도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원내 대표라면 내부의 이견이나 갈등을 보이지 않게 봉합하고 정리하는 것이 역할일 텐데 오히려 본인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장면들이 적지 않게 목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과하게 내세우려는 듯한 태도 역시 당내뿐 아니라 정부 인사와의 관계에서도 감지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안에서 불필요한 말들이 더 커지는 걸 지양해야 할 때라는 것도 잘 압니다. 다만 다음 선택의 순간이 오면 저는 이번 느낌을 무겁게 고려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